자, 45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도 같이 읽어볼까요? 대교약절. 대교약절. 대성약결. 대성약결. 기용불패. 기용불패. 대영약충. 대영약충. 기용불궁. 기용불궁. 대직약굴. 대직약굴. 대교약졸. 대교약졸. 대변양눌. 대변양눌. 조승한. 조승한. 정승경. 정승경. 청정. 청정. 위천하정. 위천하정. 대교약조란 말은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뒤에 그림부터 한번 볼까요? 이제 글자 내려. 보여주지 마. 다 보셔버렸다. 이거 먼저 아신 분? 그냥 뭔 느낌인가요? 네, 1번 국파예요. 막사발입니다. 막사발이고, 이건 아마 임진왜란 전후에 이 일본 애들이 우리 한반도에서 가져간 우리 서민들이 쓰던 막사발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가서 일본의 좀 국보 매동가 그럽니다. 네, 올려봐요. 일본 국보 26호인가 그래요. 이도다운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느꼈을 때 참 여기 보면 조잡해요. 이게 좀 이렇게 마무리가 잘 안 된,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서민들이 썼던 거기 때문에 왕실이 쓴 것처럼 매끈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 뭔가 만들다만, 자, 대교 약졸할 때, 교는 우리가 정교하다 할 때 교고요. 약졸할 때 졸은 졸박, 졸렬할 때 졸로 서툴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보면은 어떤 솜씨가 좀 부족한 듯한 느낌을 줘요. 근데 일본을 좀 제가 무섭게 좀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지 나라 거 아닌 걸 갖고 와서 이제 이 가치를 알고 그걸 보물로 삼는 그들 그 눈에서 훨씬 유연한 사고를 느낄 수 있어요. 이 서툴지만 이 자연스러움에서 어떤 미를 발견하고 그게 일본을 대표하는 하나의 국보로 받아들이는 그네들은 마음가짐 못 가 이런 생각. 자, 깊숙이 좀 미학적인 이야기는 잘 모릅니다. 어쨌든 대교약졸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기 위해서 이걸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가령 그러니까 서예라든지 글씨 쓰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최고의 경지가 치졸한 그 대교약졸이 최고의 졸방미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그 서예가 그 양반 막 걸레로서도 막 쓰고 하고 그 다음에 일부러 뭐 얘기 그림 같은 그림 그리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나는 그게 정말 대교약졸인지 아니면 좀 희한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노리고 있는 구호는 대교약졸입니다. 정말 센 게 아니라 어쩌면 서툴지만 어떤 맛이 있는 거. 사실요, 정말 깎아놓듯이 예쁜 애들 매력 없어요. 저처럼 좀 못생겨 매력 있나? 모르겠네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처음에 대성약결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이 장은 우리가 이미 전 시간에 배웠던 40장에 보면 속담들 이야기하면서 가장 큰 멋은 무엇과 같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A는 약 B. 그래서 가장 큰 것은 B와 같다. 그러니까 방금 아는 걸 읽으면 가장 솜씨 좋은 것은 그것의 반대, 가장 솜씨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는 그런 문장 구조와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아마 이것도 속담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대기약결 기용 불패 했는데 이건 고대음은 아마 불별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버님이 되기 때문에. 예, 대성은 우리 40장에 나왔을 때 대기만성이 있었어요. 큰 그릇은 늦게 가장 늦게 이루어진다. 즉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했어요. 그래서 대성은 크게 이루어진 그릇 이런 뜻입니다. 아주 크게 이루어진 그릇. 그릇은 결은 우리가 이 먹었다 하는 거예요. 뭐랄까요? 밥그릇에 이게 깨진 걸 뭐라 그래요? 이빨 빠졌다 한가요? 그 상태를 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크게 큰 그릇, 정말 최고의 그릇은 이빨이 빠진 듯하다 이런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손님 초대받아 갔는데 나한테 밥그릇, 국그릇을 줬는데 이빨 빠진 밥그릇, 국그릇 주면 우리나라 사람 어떻게 생각해요? 대단히 결례라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은 안 그렇습니다. 일부러 이빨 빠진 그릇을 귀인하게 드립니다. 왜? 당신은 대성인 존재, 대기만성이고 대성이기 때문에 이빨이 빠진 듯해요. 실제로 중국의 100년 가게, 정말 그 오래된 노포 가면 그릇 어김없이 다 이빨 빠져 있어요. 근데 그 이론이 어디냐? 여기 있는 거예요. 잠깐만, 정말 크게 완성된 것은 이빨이 빠진 듯해요. 물론 이건 비유입니다. 여기서 대성은 뭘 비유하냐? 돌을 비유하는 말이에요. 정말 큰 돌은요, 야, 도 어디 있어? 가져와봐.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이 작용하고 쓰이는 데 있어서는 피폐, 너덜너덜 떨어진 적이 없어요. 자, 이거 잘 이해 얼른 안 하나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건 이해가 좀 더 쉬울 거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공간에 같이 있어요. 이 공간은 비어 있습니까? 차 있습니까? 이 공간이 비어 있는 듯 하지만 가득 차 있죠. 뭘로요? 공기로요. 이제 그 느낌을 가지면 됩니다. 대형 가득, 진짜로 크게 가득 차 있는 것은 충은 비단 말입니다. 텅 비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지금 공기예요. 공기가 아니고 일종의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아니 체류탄 가스라고 생각합시다. 이게 가득 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눈에 딱 보면 가득 찼거나 느낄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물이 가득 차 있다고 가정합시다. 여러분들 앉아 있으면 못 앉아 있어요. 이제 그처럼 정말로 가득 차 있는 것, 이제 그게 도예요. 이 안에는 수많은 기가 존재하고, 공기의 기이기도 하고, 어느 에너지이기도 하고, 도에 작동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가득 차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비어 있는 듯 하기 때문에 그 쓰임은 담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공기가 비어 있는 듯 하지 않고 차곡차곡 어떤 그 액체나 고체처럼 되어 있다고 합시다. 이만큼 내가 삼키면 없어지고 이만큼 삼키면 없어지고 하는 그런 거라고 따집시다. 그럼 이 안에서 이렇게 한 2시간 강의 붙다면 이 사람 숨 그만 좀 쉬어. 공기 없잖아. 그만 좀 쉬어. 할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비어있기 때문에, 비어있는 것처럼 형태가 없고 앙도 없기 때문에 이건 아무리 우리가 들이키고 3번 쉬어. 나 한 번 쉴 때 해도 상관없어요. 그 세계가 뭔 세계냐? 도우 세계예요. 자, 그럼 앞에 연결시켜 볼까요? 정자 크게 완성된, 크게 이루어진 그릇 같은 도는 얼핏 보면 도의 형태가 잘 안 보이네. 이빨이 빠져 있는 듯 보이지만 그 상태가 변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너덜너덜해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대형 가득 차 있는 무엇, 가득 차 있는 우주의 원기는
텅 비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그것은 써도 바닥나지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것은 다 생략시켜놓고 요것만 두 개를 더 드러났어요. 대직은 약골. 정말 반듯한 것은 구분 듯이 보여요. 이건 예를 내가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철도가에서 한번 놀아보셨습니까? 아마 철로 자체는 분명히 반듯할 겁니다. 두 개 반드시. 그런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철로는 반듯하지 않아요. 붙어 있어요. 붙어 있거나 휘어 있거나. 그래서 정말 반듯한 것은 구부러진 듯하고 대교 약조는 방금 설명드렸고 다른 쉬운 한자로 바꾸면요. 진짜 예쁜 것은 못생긴 듯이 보이는 게 진짜 예쁜 사람이에요. 진짜 예쁜 사람이에요. 대변 양눌. 대변. 이 변은 변호사의 변자예요. 말 잘할 변자예요. 정말 크게 말 잘하는 사람은 양눌. 눌은 눌의 한자가 눌로도 있고 나부로도 있습니다. 나부로 읽을 때는 고함치다인데 눌로 읽으면 우리말에 어눌하다 할 때 눌이에요. 어눌하다가 뭐죠? 말이 서툴다는 이야기죠. 자, 진짜 큰 대변, 큰 변호는 어눌한 것처럼 느껴져요. 저는 이걸 실감해요. 왜 실감하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TV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TV 안에서 제일 말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진짜 말 잘하는 사람. 예, 맞습니다. 개그맨들만큼 말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래퍼들. 말 진짜 잘하죠? 유창하게. 다 듣고 나면 뭐 남아요? 안 남아요. 그런데 정말 감동적인 연설은 그렇게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 한 케이스 중에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으로 한번 예를 들죠. 임권택 감독인가요? 영화 감독? 그 양반을 내가 모시고 제가 학장할 때 특강을 한번 부탁을 드렸는데, 세상에 저렇게 말 못할 수 있을까? 싶을 줄은 그냥 어눌해요. 또, 카르 노래 쓴 소설가. 김훈, 그 양반도, 못지않게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다들 열 몇 개의 강좌를 했는데, 그 강좌 중에 들으셨다, 옛날에. 그분들 강의가 가장 인상 깊어요. 진짜 어눌하시거든요. 근데 말을 매끄럽게 잘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갖고 있는 삶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 가서 말 잘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정말 내가 던져줄 메시지가 나한테 있냐 없냐를 물어봐야지 말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말을 아무리 잘하면 잘할수록 사실은 그건 약장사 이야기예요. 진짜 사람에게 울림 주지 못해요. 자, 다시 돌아와 볼게요. 그러면 이 말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가장 고든 것은 구분인 것 같으므로 그 쓰임은, 하여튼 그 쓰임은 좋다. 다음이 없다든지 아니면 해지지 않는다든지 다음이 없다든지 똑같습니다. 정말 정교한 것은 좀 서투르게 보이지만 그것을 아무리 봐도 질리지가 않아요. 정말 말 잘하는 사람은 어눌한 것 같지만 그 말씀을 들으면 들어도 사실 그 말에 엑기스가 있기 때문에 핵심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은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약간 끊어놓고요. 이제 두 번째 문단이고 세 번째 문단은 이 두 문단은 논란이 있는 문단인데 제가 정리한 내용으로만 말씀드릴게요. 다시 이제 아주 평범한 이야기, 현실 상황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추우면 어떻게 합니까? 추우면 그렇죠. 뛰어야죠. 아니면 막 이래 되니. 더우면요. 가만히 앉아서 자기가 선풍기도 이렇게 안고 야 누구 좀 하라고 가만히 있어야죠.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자, 조와 정은 반대거든요. 조는 나대는 것, 바삐 움직이는 겁니다. 바삐 움직이는 것, 나대는 것은 승이겨요. 추위를 이겨내요. 즉 우리가 추우면 막 움직이면
추위를 물리칠 수 있어요. 반대로 정은 움직이지 않음이에요. 움직이지 않으면 이건 경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불이 붙었죠. 뜨거움이에요. 뜨거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는 노자를 좋아하는 겁니다. 노자를 좋아하는 의미가 뭐냐면, 자, 조가 좋냐 정이 좋냐, 양자택이라는 사고는 육아식 사고입니다. 노자 장자 생각은 움직임과 거여있음, 이건 둘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렇게 상대적인 개념일 수 있고 양쪽에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날씨가 차다면 추위를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뛰어야 해요. 그러나 날씨가 뜨거우면 뛰어다니면 춥죠. 그때는 가만히 앉아 있어야죠.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를 딱 해준 겁니다. 그러는 거 딱. 자, 지금 우리의 시대는 더운 시대인가요? 추운 시대인가요? 노자가 묻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추운 시대일까요? 더운 시대일까요? 더운 시대죠. 더운 시대죠. 부국강병이라는 이름 하에 하루가 멀다고 전쟁하는 시대입니다. 매일 쌈박질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지금 필요한 힘은 뭘까요? 조일까요? 정일까요? 당연히 정이죠. 그래서 결론이 앞에 생략, 뭐가 생략이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점, 이 시점은 청정이, 자, 맑고 고요함, 이 조의 반대 개념입니다. 청정이 현재는 천하의 올바름이 있다. 지금 우리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21세기 대한민국은 지금 따뜻한 시기인가? 덥습니까? 찼습니까? 너무 더워서 응? 너무 더워. 우리도 어쩌면 너무 더운지 몰라요. 우리나라 외국에서 보면 좀 재밌다 할 거예요. 이 광화문을 중심으로 이쪽에는 우파, 이쪽은 좌파, 동시에 하나는 물러가라 난리, 하나는 물러가지 마라 난리. 우리나라 참 뜨거운 나라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받아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연결시키면 그럼 제가 석원을 하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 우리가 아무것도 않고 있는 것을 장자가 좋아하는, 노자가 장자가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뭔가 움직여야 해요. 그러나 진짜 큰 움직임. 여기다가 대조라고 한번 써봅시다. 대조. 정말로 크게 움직인 것은 뭘까 같겠어요? 약정. 이 말을 한번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조 약정. 정말 부지런히 뛴 사람은 가만히 고요하게 앉아있는 듯하다. 그래서 제가 해설을 쓰면서 그런 이야기를 써놨어요. 축구장 국가별 지금 그 A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 축구하고 뛰어다니는데 안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감독은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감독이야말로 가장 열심히 상태를 파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누군가는 그렇게 하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내가 대조약정이라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부지런 뛰고 막 뛰어다니면 무조건 잘한 걸로 생각하지만 그것도 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로 열심히 뛰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않는 것처럼. 누군가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저도 그런 동감합니다. 저는 해외여행을 많이 한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가끔 가보면, 그 선진국 쪽으로 가까울수록 TV 뉴스에 대통령은 안 나와요. 엉터리 같은 나라에 가까울수록 모든 뉴스가 대통령 뉴스밖에 없어요. 우리보다 더 심한 나라는 중국이고, 중국보다 더 심한 나라는 북한이죠. 북한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지 이야기밖에 없잖아요. 근데 정말 그게 지도자라면 대조는 어떤 사람이냐면 약정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집단에 있든 간에 총 헤드는
현장 네 발로 뛰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마치 나는 서민들 같이 그 두 발로 뛰니까 훌륭한 대통령? 천만에. 그건 상사, 중사, 하사의 하사예요. 중사도 못한 친구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예, 그렇다고 일부러 그냥 머리도 안 빗고 뭐 이상하게 하고 다니지는 마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고 봅시다. 대교약졸, 대성약결, 기용불패, 대영약충, 기용불궁, 대직약굴, 대교약졸, 대변약눌, 조승한, 정승경, 청정위천하정. 앞으로 그러니까 노자를 읽으면서 대자가 나오면 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대뭐뭐 설명하면은 그렇습니다. 아마 불경 쪽에 읽을 때 대자가 나오면 저 부처님 마음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 대의 용법은 사실 노자를 기반으로 불교와 도가가 같이 쓰고 있는 용어예요. 자, 좀 쉬겠습니다.